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경찰이 숨진 준이 양의 아버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서 동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고 씨가 준이 양을 폭행했다는데 이때 휘두른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준이 양의 아버지 고모 씨는 지난해 3월 딸의 복숭아뼈를 세게 그리고 수차례 밟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 동거녀 이모 씨를 힘들게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준이 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이 양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매우 허약해진 상태였다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드러난 갈비뼈 골절도 폭행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만으로 학대치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학대로 준이 양이 숨졌다는 게 입증되면 이들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는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검증을 거쳐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용담호 교각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의 관리사무소는 이런 결함을 발견하고도 4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용평대교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 남원사무소는 지난 2013년 10월 이 교각에서 상태평가 D등급의 중대결함 82건을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당시 남원사무소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4년 넘게 문제를 묵인,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대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안에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을 어겼습니다. 컴퓨터 오염을 최소화시키려고 갈수록 기다리다 보니까 법령 여지는 없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주사무소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사무소는 지난 2015년 10월 말 김제시 만경읍 내주교차로 교각 슬래브의 파손을 발견하고도 2년 넘게 보수공사는커녕 원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사무소는 공사비 산정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2016년 완주군 소양면 해월 1교와 2교 통수단면 개선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해 모두 3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십 번의 실정부가 설계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여건이라는 게 설계 현장 여건하고 틀려진 거죠. 국토부는 남원사무소에 용평대교의 보수공사를 즉각 시작하고 관련자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주사무소에는 김제시 교각 파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고 늘어난 완주 통수단면 공사비 전액 삭감과 설계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관리사무소들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2016년 도지사와 정읍시장 그리고 임실군수가 합의한 옥정호 개발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 구성원인 정읍의 시민대책위가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반대하며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옥정호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옥정호의 수변 개발을 즉시 추진하되 임실의 수상레저 개발로 갈등이 큰 수면 이용의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수상레저 단지의 찬반을 따질 민관 협의체는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정읍목세위원 4명 가운데 2명인 민간단체가 민관 협의체 참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 개발로 12만 정읍 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일상적으로 띄울 수 있는 수상 레저 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는 식수 안정성을 너무 크게 해치는 문제이고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정읍위원을 참가자 명단에 포함해 절차상 하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1차, 2차 회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당시 과반수를 넘겨 회의에 문제가 없다며 참여를 권고합니다. 바깥에서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셔서 민간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옥정호물을 마시지 않는 임실과 전라북도는 수상레저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꿈꾸지만 정읍 시민들은 옥정호가 식수원이라며 개발을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힘겹게 중재를 이끈 옥정호 개발이 정읍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근거를 제시한 용역보고서 부실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칠보발전 취수구는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반면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예정부지와 6km가량 떨어진 우남 취수구가 17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겁니다. 정읍시민대책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실마리를 제공한 용역보고서에 부실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5년 7월에 발간된 용역보고서는 정읍시민들의 주된 취수원을 칠보발전 취수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칠보발전 취수구는 물 조절을 이유로 겨울철이나 농사철에 용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시민대책위는 365일 통수가 불가능한 칠보발전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규정한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365일 통수가 가능한 우남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남 취수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6km가량 떨어진 임실의 수상레저단지는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옥정호 우남 취수구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수상레저 단지는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전라북도는 용역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99년도 용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도 그 주취수원을 칠보 취수구로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그 상수원 보호구역 제조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취수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정읍의 시민대책위는 전라북도가 수상레저단지를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래저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청소용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처음인데요. 고용불안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된 청소노동자들은 모처럼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최고 많이 받는 게 지금 13년째 전북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강명란 씨. 용역업체가 중간에 낀 간접 고용이다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 소속이었다가 잠시 1년 지나면 또 다른 회사. 이게 그냥 뿌리가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전북대가 학교 내 청소 용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내 청소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북대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떨쳐낸 전북대 청소 노동자들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직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남몰래 느껴왔던 정규직과의 차별도 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 개인 이름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도 뭐 여사님 무슨 여사님 뭐 이제 직원으로 제대로 호칭을 해주시겠죠. 그거부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청소 노동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전북대는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5세까지 정년 보장과 맞춤형 복지, 해외 연수 참여, 교내 각종 포상 등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 식구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우리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차별을 받지 않는
동등한 지위와 또 동등한 권한과 또 대등한 그런 복지 실현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 근속자의 경우 임금이 약간 줄어들기도 해 고용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술년 새해 전국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금융산업과 탄소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에 옮겨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와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 단추는 수백조 원의 기금을 굴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전주에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새해 들어 설립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설립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전북이 선도하는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육성 정책을 총괄할 정부 기관인 탄소진흥원 설립 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탄소진흥원은 전주의 탄소 전용 산단이 완공되는 때에 맞춰 전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북이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탄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가 비전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진흥원이 생기면 그 국가 차원에서 탄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평.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인 금융과 탄소 산업,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관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 입지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완주 등 8개 군의 군수 입지자들을 살펴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은 민주당에서 현역인 박성일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영 변호사와 유이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완주군 의장과 구경석 고산조합장의 거취도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박재환 도의원, 무소속에서는 이동진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자문위원장이 얼굴을 날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민주당에서는 박우정 현 군수에게 장명식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당은 유기상 전 전라북도 기획실장과 정원환 국화축제위원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부안군은 무소속 김종규 군수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권익현 전 도의원과 김성수 전 부안군 의장, 김인수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와 김진태 부안 수협장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경민 미래 부안연구회장,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무소속 신민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김학관 전 임실군 의장, 박기봉 전 남원 부시장, 또 전상두 임실축협장과 한병락 전 뉴욕 부총영사가 얼굴을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진명 전 도의원과 김한기 전 임실군 의원, 한인수 전 도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민주당 황숙주 군수가 3선에 나서는 가운데 강인영 전 순창군수, 장종일 전 효사랑병원 이사장, 최기환 전 순정축협장이 활동 중이고, 국민의당에서 양영수 전 군의장과 홍승채 전 서울시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양로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현철 도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주군은 민주당 황정수 군수에게 백경태 도의원이 도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이혜연 군의원과 황인호 전 구천동 농협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최용득 군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자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성빈 도의원, 오재만 군의원, 이영숙, 최용득 군수 부인, 장영수 전 도의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권건주 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장, 권광열 전 장수 군의원, 박용근 전 도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전 장수농협조합장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중점 추진할 5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장수구는 다음 주부터 도시민에게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5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오는 8일부터 장수사과 시험장의 사과나무 3,500그루를 분양합니다. 분양 가격은 한 그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며 최저 15kg에서 30kg의 수확을 보장합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추억의 소리를 수집하는 남원 메모리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한 사진과 육성은 모두 4,800여 점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남원의 다양한 마을 찾아가서 지역 어르신들과 아니면 뭐 마을에서 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이야기들 좀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해 농자재와 비료 보급, 교육 등에 68억 원을 투자합니다. 순창군은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2020년까지 1,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연구원 전 이사장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써 회수 조치를 받은 돈을 직원들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랍도는 지난 2015년 전북연구원 전 이사장 A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 기름값 630만 원을 쓴 사실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은 A 전 이사장에게 회수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전임 원장 등 직원 4명이 대신 납부하고 A 전 이사장에게 회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량 사업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진호 의원은 이른바 재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 수사와 관련해 도 의원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자진 사퇴한 것은 지난해 강영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내 국민의당 의원 7명 가운데 그동안 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온 정동영, 조배숙, 유성혁, 김광수, 김종회 의원은 최악의 경우 개혁신당 창당에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김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생존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학교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 명령과 서남학원 해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교육부는 본안 소송에서 폐쇄 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폐쇄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도 등 0도에서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구름이 많겠고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날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내내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운봉농협 직원들이 200만 원,
남원시 산동면 등구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남원시 주생면 제천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남원시 수지면 남창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남원시 수지면 서당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원시 수지면 마연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남원시 수지면 포암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남원시 대산면 상대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완주군 고산면 자율방범대에서 20만 원. 김제시 공덕면 저동마을 주민들이 19만 6천 원. 정읍시 영원면 흘랑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임실군 성수면 당당마을 주민들이 2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